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연금 급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번 시간까지 강의했던 부분을 잠시 요약을 좀 해드리자면 2008년 7월에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65세 이상,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혼자서는 자립을 할 수 없을 때 6개월 이상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요. 이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1등급에서 인지지원 등급을 받게 되면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즉 재가급여인 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급여인 입소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오늘 말씀드릴 특별현금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세 가지가 있고요. 이 특별현금 급여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좀 살펴보면은, 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특별현금 급여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받을 수 없을 때 지급하는 것으로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족요양비를 살펴보면,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재 부족한 지역, 즉 우리 할머니가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선정이 됐어요. 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요양보호 선생님을 쓰고 싶은데 우리 집이 울릉도예요. 그래서 요양보호 선생님을 쓰려면 요양보호 선생님이 배를 타고 1시간 들어오셔야 돼. 이렇게 내가 살고 있는 곳 중심으로 해서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없을 경우에 이 기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대신 건강보험공단에다가 특별현금급여인 가족요양비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하게 되면 매월 15만원씩을 지급을 받습니다. 또 다른 한 경우는 천재지변 수급자의 신체, 정신 또는 성격 상해 사유 등으로 인해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 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경우에 지급되는 현금 급여를 말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할머니가 등급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신체, 정신, 성격상의 사유로 외부 요양보호사님이 올 수가 없어요. 공격적이고 또 피해망상이 있으시고 혹은 또 이제 성적 치매가 있거나, 그래서 가족이 돌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가족요양비를 공단에 청구할 수 있고요. 15만원씩 지급을 받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의 경우에 보통 공단에 가족요양비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재생 목록에 가시면 60분 가족요양과 90분 가족요양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즉 대상자와 요양보호사의 관계가 가족관계이면은 우리가 가족요양 서비스라는 것을 하게 되거든요. 즉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가 아니라 어느 장기요양기관에 등급받은 대상자도 소속이 되어 있고 우리 가족요양보호사 선생님도 소속이 되어 있으면 하루에 1시간씩 20일 인정을 받아요. 하지만 이렇게 정신, 성격 상해 사유 등으로 문제 행동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요, 하루에 1시간이 아니라 하루에 1시간 반, 또 한 달이 20일이 아니라 30일인 달은 30일, 31일인 달은 31일 다 인정을 받습니다. 방문 요양에서는 시간당 급여를 측정해서 급여를 받게 되는데, 이 두 번째 같은 경우 90분, 하루에 90분씩 한 달을 다 인정받으니까 40시간이 넘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때 급여가 이 15만원보다는 몇 배로 많습니다. 즉 도심지에는요, 이 가족요양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례요양비.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를 말한다. 네, 지금 이 강의를 하는 시점이 2020년 2월 25일이거든요. 혹시 몰라서 오늘 이 하기 전에 건강보험공단이랑 보건복지부에 지금 문의를 했어요. 왜 문의를 했냐면 2008년 7월부터 고시에
시행규칙에 또 요양보호사 표준교재 특별현금급여의 특례요양비가 나와 있는데 이 특례요양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시행규칙에도 있는데 라고 물어봤더니 현재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2008년 7월부터 교재에는 나와 있지만 시행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참고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양병원 간병비,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장기 요양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가 지급되는 현금급여를 말한다. 이것 또한 제가 2020년 2월 25일 오늘 공단이랑 보건복지부에 문의를 했습니다. 2008년 7월부터 이 특별현금급여 안에 있는 요양병원 간병비가 나와 있는데 시행규칙에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이것 또한 실시가 되고 있지 않아요. 시행이 되고 있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우리 할머니 등급받았어요. 그래서 요양병원에 입원했는데 제가 교육받을 때 요양병원 간병비라고 지급되는 특별현금급여가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되나요? 라고 문의들 오시는데요. 요양병원 간병비는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현재까지는 의료보험이랑 장기요양보험이랑 중복보장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것도 1강에서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의료보험은 병원자 들어간데 이용했을 때 혜택을 받고요. 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기관, 우리가 장기요양기간 오늘까지 다 끝이 났는데 이 장기요양기관에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복보장이 안 된다. 즉 지금 뭐 병원자 들어갔죠? 이렇게 병원자 들어갔죠? 병원자 들어간 데는 병원이에요.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거고 병원에서 나와서 요양원이나 주간보호나 야간보호나 단기보호나 그 다음에 요양 공동생활가정이나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이나 방문간호나 이렇게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면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병원자 들어간 데는 혜택을 받는 게 없습니다. 오늘은 특별현금급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드린다면 2008년 7월에 국민들이 낸 장기요양보험료를 가지고 이 제도가 운영이 되며 이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되냐면 65세 이상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혼자서 자립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이 6개월 이상 필요하신 분들한테 대상자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증빙이 장기요양 등급이 되겠고요. 1등급에서 인지지원 등급까지가 나와야 이 혜택을 장기요양보험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 되고 이 대상자로 선정이 됐을 때 시설급여, 그 다음에 재가급여, 그 다음에 특별현금급여 이렇게 세 가지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